현재. 정신없어서 이걸 이제 다 정리하네. 워낙 정신없었잖아. 언니가 장렬하고 장례식부터 시작해서 할 거 다 했는데 정리는 좀 쉬엄쉬엄 하지 뭐. 참, 정리할 것도 없네. 얼마나 검소하게 사셨는지 그렇게 아껴서 다 쓰지도 못하시고 속상하다 정말. 아유, 언니, 그렇게 지질이 궁상 떨고 그럴 거면 거실 쪽 정리해. 내가 안방 정리할게. 눈물로 밤을 지새우겠어. 이러다 하루 석 달 열흘 아빠 물건만 정리하고 있겠다. 너는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해? 나야 뭐 외국 유학 다녀와서 아빠 얼굴 자주 볼 시간도 없었기도 했고 사실 지금도 실감이 잘 안 나기도 하고 그냥 당장 내일이라도 미국 갔다가 들어오면 아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나는 왜 이렇게 허하고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언니가 거실 정리해. 내가 안방 얼른 정리할게. 알았어. 그러면 잘 좀 부탁할게. 응. 그런데 언니, 금고 벌써 정리했어? 아니, 너도 알다시피 나 이제야 아빠네 집 처음 오는 건데, 왜? 아니, 금고문이 열려 있어서 언니가 정리한 건가 하고. 금고문이 열려 있다고? 어디 봐봐. 어라?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해벌쭉하게 열려 있어? 안은 왜 또 텅 비었고. 이거 원래 비어 있었던 거 아니었어? 아빠가 이걸 얼마나 애지중지 하시던 건데 통장이며 금괴며 전부 다 여기 금고에 넣어뒀어. 이거 내가 아빠 생신 선물로 사드린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열려 있어? 나야 모르지. 이거 어떻게 하지?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란스러워? 여보, 아니 글쎄 몇 년 전에 우리가 아빠한테 생신 선물로 해드린 금고 있잖아. 이게 글쎄 열려 있어. 그게 왜 열려 있어? 아니 어쩐지 나 주차하고 오는데 복도까지 당신이랑 처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라. 안 되겠다. 당장 경찰에 신고 먼저 하자. 아유 언니 진정 좀 해봐. 여기 금고 안에 원래 뭐가 있었던 게 맞아? 아빠가 치웠을 수도 있잖아. 글쎄 그런 거 아니래도 넌 모르잖아. 처제 말이 맞지 뭐. 천천히 하면 되지. 당신도 참 너무 흥분했다. 좀 진정하고. 장인어른 상당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난리야. 아니 이걸 아빠가 얼마나 애지중지 여겼는데 당신도 알잖아. 매번 은행 가서 이것저것 정리하기 귀찮으시다고 침대보에 금괴며 통장을 쌓아뒀다가 그거 꼴 보기 싫어서 금고 사준 거였는데 저번 명절 때만 해도 여기 이만큼 채워놨다고 우리한테 보여줬었잖아. 다인이는 모를 수 있어도 당신은 나랑 같이 봤잖아. 알지. 그거 장인어른의 소중한 보물이었던 거. 그런데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 살아생전에 그거 정리하셨을 수도 있는 거고 천천히 알아보면 되지. 그래 언니. 지금 너무 흥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좀 진정하고.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다들 왜 이렇게 침착해? 우리 금괴를 도둑맞은 거라니까? 아유, 당신 좀 진정하고 내가 알아볼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어. 이게 아빠한테 어떤 거였는데. 언니, 형부가 알아본다고 하니까 형부 좀 믿고 진정 좀 해. 형부도 금고 안에 뭐 있는지 다 봤다며. 그러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 알아봐 주시겠지. 답답하다 정말. 일단 경찰에 얼른 신고 먼저 하자. 알았대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만 믿으라니까. 몇 주 후. 범인은 잡혔어? 경찰에서 뭐래? 아유, 당신도 참. 우선 장인어른 49제는 좀 지나고 그래야지. 천천히 하자니까 좀. 아니, 천천히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지.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당신도 알잖아. 나중에 장인어른 사망신고서 가지고 은행 가면 가지고 계셨던 금융권 다 조사할 수 있잖아. 그거 보고 금액 안 맞으면 그때 신고해도 늦지 않아. 은행 가기 싫어서 집안 이불보에 금괴를 싸고 돌던 양반이야. 그런데 퍽이나 돌아가실 날 받아놓고 은행을 가셨겠다. 그거야 사람 속은 모르는 거니까. 진짜 답답하다. 됐어. 내가 그냥 경찰에 신고해야지. 그게 훨씬 마음 편하겠어. 아무리 당신이 아들 같은 사위라고 해도 사위는 사위인 거야. 어떻게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어?
당신이 지금 너무 감정적인 거야. 조금 냉철하고 천천히 생각해봐. 그리고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재산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집안 시끄럽게 해. 그런 것도 다른 어른들 보기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러다가 증거가 조금이라도 유실되면 어떡해? 하루라도 빨리 경찰에 신고해서 하나라도 빨리 증거를 잡아야지. 내가 알아서 잘 하겠다고 했잖아. 나 못 믿어서 그래? 아니, 이건 내가 당신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막말로 증거 사라지면 잡을 수 있는 범인도 놓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거지. 당신 말 맞다나. 장인어른이 날 그렇게 아들처럼 생각하셨는데 나라고 그거 안 아깝고 속 안 상한 줄 알아? 금고 안에 얼마가 있는지 본 것도 나랑 당신밖에 없고. 그런데 당신이 지금 흥분해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냉철하게 일 처리해보겠다는 거잖아. 그래, 맞아. 아니, 당신 말도 일리는 있는데 더 늦어져서 뭐 증거라도 없어지거나 그래서 범인 못 잡을까 봐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전국 방방곡곡이 CCTV인 천지인데다 요즘처럼 기술 좋은 시국에 별걸 다 걱정하고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일단 알겠어. 그럼 당신한테 부탁 좀 할게. 범인 꼭 좀 잡자, 우리. 알았어. 내가 다 알아볼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며칠 후. 그래서 아직 범인은 못 잡은 거고?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해온 건 따로 없더라. 형부가 가운데에서 고생 꽤나 하고 계셨겠네. 내가 너무 흥분해 보였던 건지. 평상시엔 이런 일 연루되는 거 굉장히 귀찮아할 사람이 손수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주고 경찰에 대신 신고도 해주고 하니까 내가 확실히 정신없어 보이긴 했나 보더라고. 그래, 언니 그날 집에서 소리 지르고 악쓰는데 내가 다 민망하더라. 집에 민원 안 들어온 게 다행이었어. 아니, 너 생각을 해봐. 아빠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금고가 그렇게 홀라당 털렸는데 놀라지 않고 배겨? 뭐 그럴 순 있긴 한데 뭐 대체 얼마나 들어있었길래 언니가 그렇게 기절할 정도로 뒤로 넘어가는 거야? 금괴 수십 개는 있었어. 아마 아빠 평생에 모은 돈일 거야. 그래서 그런지 아빠 사망신고서 가지고 은행 가니까 통장에 하나도 없더라. 나 참 어떻게 통장에 없을 수가 있어? 사회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 통장 그거 하나 달랑 있는 거 봤어? 거기 은행 직원도 놀라더라. 아빠가 은행 가는 것도 귀찮고 은행 부도나고 그러면 그것도 못 믿음직스럽다고. 차라리 금은 영원불변의 화폐라면서 그렇게 금괴를 모으더라. 심지어 처음에는 이불보에 싸서 모으더라니까? 내가 진짜 미쳐. 그걸 왜 이불보에 싸둬? 소중하니까. 그거 꼴 보기 싫어서 몇 년 전에 아빠 생신에 선물로 나랑 남편이 돈 모아서 아주 비싸고 좋은 금고로 아빠한테 선물해 준 거야. 거기다 보관하라고. 그런데 그게 텅텅 비어있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래, 듣고 보니까 언니가 금고 보자마자 뒤로 넘어간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이해했으면 됐어. 아, 나 전화 오네. 이 시간에 누구지? 네, 여보세요? 네, 어디라고요? 경찰서요? 아, 네, 금고 털이법을 잡으셨다고요? 네, 지금 경찰서로 가면 되나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네. 뭐래? 경찰이야? 범인 잡았대? 맙소사, 드디어 잡았네. 지금 범인 잡아서 신문하고 있다나 봐. 조사할 거 있어서 나보고도 와야 한다는데 지금 가면 범인 볼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낯짝이나 좀 보자. 대체 누군지. 나도 같이 가. 진짜 이쯤 되니까 궁금해진다. 어떻게 그런 강 큰 짓을 해? 남의 집 초상 치르는 동안에 금고 털 생각만 했다는 거지. 집 비밀번호는 또 어떻게 알고. 진짜 도둑들. 화재 나고 그러면 사람들 전부 탈출하려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도둑들은 거꾸로 올라온다잖아. 작정하고 빈집 털려고 하면 불길도 마다하지 않는다더라. 진짜 너무 속 시원하다. 얼른 가서 범인 좀 보자 진짜. 몇 시간 뒤. 김가인 씨 되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아, 네네. 혹시 범인은? 이쪽으로 오시면 되세요. 여기 이분 아시는 분이세요? 네? 누구? 뭐야 언니? 누군지 아는 사람이야? 아니, 아주버님이 왜 여기에?
아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범인으로 지목된 분이시고요. 이미 일부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특이사항 없으면 그대로 사건 종결될 거고 형사소송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아주버님이 정말 범인이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재수 씨, 그게 면목 없습니다. 저희 집에 금고가 있는 건 어떻게 알았고 그건 대체 어떻게 따셨는데요? 이젠 가족이나 진배 없는 사람이 초상 치를 때 집털 궁리만 하셨다고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진정하세요. 아직 조사 단계고 본인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신 거라 아무리 범인이라고 해도 직접 신문하시고 취조하시는 거 안 됩니다. 언니, 진정하고 일단 우리도 경찰분 얘기 좀 들어보자. 잠깐 진정 좀 하시고 바람이라도 좀 쐬고 오세요. 30분 후. 예, 진정되셨으면 우선 여기 앉으시고. 성함 김가인 씨 맞으세요? 주소는요? 네, 저 김가인 맞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대한동 한국아파트 1동 1004호예요. 예, 피고인이랑 안면이 있으신 사이시고요. 네, 보고도 믿기진 않지만 저희 아주버님이시네요. 신고하신 금괴가 도둑 맞았다는 건 아버님의 금고였고요. 피고인이 아버님 집에 간 적이 있습니까? 전혀요. 저희 아빠 집에 금고가 있는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근거가 있습니까? 그 금고는 저랑 저희 남편이 아빠한테 선물해드린 거였어요. 아빠가 워낙 애지중지하시던 거라서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다가 저희가 선물해준 당사자들이라 저희한테만 보여줬던 거였어요. 당연히 금고 비밀번호는 저희한테 알려주시지도 않으셨고요. 그러니까 그 금고 안에 금괴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남편분과 둘이서 확인했던 거고요. 네, 맞아요. 우선 자세한 경황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신고 접수 받은 후 아파트 CCTV를 조사해 본 결과 피고인이 아버님 댁에 방문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빈손이었는데 나올 때는 묵직한 가방을 들고 나온 모습도 함께요. 대체 어떻게 금고를 열었던 거고 저희 아빠 집에 금고가 있었던 건 어떻게 알았다고 하시는데요? 그 집에 금고가 있는지는 몰랐다고 하네요. 피고인이 빚이 좀 있어서 돈이 급했는데 마침 장례식을 하고 있으니 그 집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고 금고 비밀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다고 하시는데요? 금고라는 게 비밀번호 많이 틀리면 경보음 울리는 거잖아요. 추측해서 몇 개 해볼 수는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더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고 비밀번호야 노인분들 종종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요. 통장 비밀번호도 통장에 적어놓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고인분도 뭐 어디에 적어두셨는데 피고인이 집 뒤지다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틀릴 일 없이 한 번에 열었던 거겠죠. 경보음도 당연히 안 울렸을 거고요. 아니, 세상에. 정말 아주버님이 범인이 맞으세요? 정황상 그렇죠. CCTV도 확보됐고 본인이 자백한 것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뭐 어디 세상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일로만 돌아간답니까? 우선 귀가하세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여보, 낮에 경찰서 다녀왔다며? 뭐래? 범인은 잡았대? 당신 놀라지 말고 들어. 범인 잡았어. 근데 그게 아주버님이래. 우리 형? 당신 지금 우리 형이 범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당신도 어이가 없지. 나 경찰서에서 난동 부려서 처음에 쫓겨났었어. 진짜 믿기지 않아서. 남도 아니고 동생의 아내 아버지가 상을 당했는데 그 집을 털었다고? 그거 확실한 거래? 일단 CCTV 영상을 확보했대. 자세한 건 더 알아봐야 하는데. 형이 장인어른 집은 또 어떻게 알았는데? 한 번도 같이 간 적 없잖아. 금고 비밀번호는 나랑 당신도 모르는데 그건 또 어떻게 알고? 자세한 건 조사를 더 해봐야 아는 건데 비밀번호 그거 진짜 웃기더라. 아빠가 어디다 그걸 적어뒀었나 봐. 아주버님이 집 뒤지다가 그걸 찾았고 그래서 금고 열었다고 하시더라. 아니, 그게 말이 되나? 형이 뭐가 아쉬워서?
돈이 좀 급한 일이 있으셨대. 빚이 있으셨다나. 아니, 그런 건 다 아무래도 좋은데 진짜 적은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경찰에서 그거 정말 확실한 거래? 그 시간에 아파트 출입한 CCTV 확보했는데 아주버님이 들어갈 땐 빈손이었는데 나오실 땐 가방 묵직한 것까지 다 확인하셨다나 봐. 나도 참고인 자격으로 간 거라 더 묻지도 못했어. 조사 중이라고 나중에 연락해주겠대.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상당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지. 내 형이지만 그럴 사람 진짜 아닌데. 뭔가 경찰이 잘못한 건 아닐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뭐 CCTV에 나왔다는데 경찰 말대로 정황상 아주버님이 맞는 거지. 집에 금고가 있는 건 대체 어떻게 한 거야? 하여간 어쩐지 저번부터 돈이 급하다 필요하다 하면서 불안불안하게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 아주버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하셨었어? 최근은 아니고 좀 됐어.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못 해주겠다고 했지 뭐. 내가 가정에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나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지. 그런데 결국 형이 사고를 치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겼어. 아니,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모르겠다. 형도 사정 딱하긴 하지. 어쨌든 작년에 사업 말아먹고 빚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형편이 여유 있으셔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야, 당신? 지금 당신 형이라고 편드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잘못했으면 마땅히 벌은 받아야지. 근데 그냥 형이 그렇게까지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건 아니지. 동정심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이건 선을 넘은 거고 나는 이거 당연히 마땅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 그건 나도 그런데 일단 경찰에서 조사 더 해본다고 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정황상이니까. 얼마 후.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여보, 아니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김가인 씨? 이쪽으로 오시죠. 며칠 전에 연락해 주셔서 사건 종결됐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 남편은 또 왜? 범인이 새로운 자백을 해서요. 범행에 협조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다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청드린 겁니다. 새로운 자백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억울해서 이렇게는 못 넘어가겠더라고. 재수 씨, 당신 속고 있는 거야. 막말로 내가 그 집 주소는 어떻게 알고 그 집에 금괴 있는 건 어떻게 알았겠어? 형! 아무리 형량이 무겁게 나왔다고 해도 사람을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되지. 형한테는 한 달이 건널지 몰라도 나한테는 장인어른이라고. 그 장인어른 집 주소를 알려주고 비밀번호도 적혀있는 멍청한 노인이라고 말한 건 누군데? 아, 거참. 조용히들 하세요. 싸우실 거면 나가서 싸우시고요. 수사에 방해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대체 이게 다 무슨 상황이죠?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단독 범행으로 되니까 이것저것 죄목이 많이 붙어서 그런 것 같다면서 동조해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자백했습니다. 그렇게 지목된 게 남편분이고요. 아니, 그냥 형량 너무 무거워서 제 남편 걸고 넘어지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서 휴대폰 포렌식을 해봤는데 범행 직전까지 남편분과 꽤 많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정황상 범행을 저지른 건 피고인이 맞는데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와 범행 동기가 조금 부실했던 차여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 아빠, 그러니까 남편한텐 장인어른이 상중이었다니까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조사해주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상이 상식적으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 그러시면 피고인이랑 면담을 요청하셔서 말씀을 나눠보시던가요. 몇십 분 후. 그러니까 제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먼저 시켰다는 말씀이세요? 그걸 저보고 지금 믿으라고요? 믿든 안 믿든 처음엔 저도 그럴 생각 없었어요. 뭐 돈이 필요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한 것도 맞고
처음에는 지도 안 된다고 딱 잡아떼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전화 온 건 동생이 먼저였습니다. 전화해서 뭐 저희 집 털라고 시키던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자기가 재수 씨랑 같이 장인어른한테 금고를 하나 선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금고안을 보여줬는데 금괴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환전하면 아마 수천만 원, 억 단위가 넘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아주버님이랑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장인어른이 상을 당한 와중에요? 그걸 저보고 믿으라고. 그 녀석도 처음에는 그저 놀라운 마음에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돈이 더 급해져서 한 번 더 연락했을 때 그러더군요. 그 금괴를 빼올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겠냐고요. 들고 나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들고 나오자고 했죠. 그러면 아무도 없을 때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다리가 맞아야죠. 저도 그 생각까진 하지 못했는데 상 당하고 나서 집이 완전히 비어 있을 거라고. 게다가 아무도 올 사람이 없으니까 제격이다 싶었죠, 그때는.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얼굴 뵌 적도 상견례 때밖에 더 있어요? 서로 얼굴도 가물가물한 사이에 고작 돈 때문에 금고 털어갈 생각을 해요? 게다가 지금 남편이 그걸 도모했다는 걸 저보고 믿으라고요? 그런데 뭐 저도 그 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걔한테 다시 연락해야 했죠. 포렌식도 했다는데 가서 전화 내용도 들려달라고 해요. 그거 안 되려나? 아무튼 제가 그 집 들어가면서 전화했습니다. 과거 범행 당시 이 아파트에 몇 층이라고 했지? 15층 꼭대기야.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힐 수도 있으니까 계단으로 가, 형. 아니 15층인데 어떻게 계단으로 가? 거기까지 가다가 죽겠다 그럼. 그럼 금괴 들고 또 계단으로 내려와야 할 텐데. 지금 그게 중요해? 금괴를 가져와서 수백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까지 다리가 더 중요하냐고. 그러다 진짜 잡히면 어떡할래? 아 모르겠고 일단 올라왔어. 그러다 잡힌다고 진짜. 내려갈 땐 꼭 계단으로 가. 알겠어? 집 비밀번호가 뭐야? 장인어른 그런 거 귀찮아서 싫어하셔. 문 옆에 화분 하나 보이지? 거기 밑에 열쇠 있거든? 그거 열고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가장 안쪽에 부엌 있고 그 옆에 작은 방 하나 더 있어. 이거 정말 아무도 안 오는 거 맞겠지? 지금 상당해서 전부 장례식장에 있는데 어떻게 가겠어 거기. 지금이 기회지. 거기 누구라도 들이닥치면 어떡해. 그러니까 빨리 가지고 나와. 그 안쪽 방 안에 작은 금고 하나 있어. 검은색으로. 아 찾았다. 이거 근데 비밀번호가 뭐야? 이것도 어디 뭐 열쇠 같은 거 숨겨뒀나? 그럴 리가. 전에 내가 장인어른께 비밀번호 같은 거 자주 까먹으셔서 어떡하냐고. 금고에 금괴 이렇게 많이 넣어두셨는데 까먹으시면 아깝지 않냐고 하니까 잘 적어둬서 괜찮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어디다 적어두셨을 거야. 그걸 나보고 지금 찾으라고? 어디다 적어두셨는데? 그건 나도 모르지. 시간도 넉넉한데 좀 찾아봐. 내가 이만큼 정보 줬는데 형도 좀 뭐라도 해야지. 내가 이거 금괴 가져가면 설마 나 혼자 먹냐? 힘든 일은 다 내가 하고 그마저도 반띵하는데 머리 좀 굴려봐. 생각 좀 해보라고. 아, 어디다 적어두실까? 아니, 뭐 하나밖에 없다던 급여 통장 이런 거에 적어두지 않으셨으려나? 그것도 금고 안에 있으려나? 지금 서랍장 다 열어보고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다. 글씨 같은 거 적힌 것도 없고. 아, 그래 형. 이불보 한번 밑에 봐봐. 뭐 있나? 이불보? 그 밑에는 왜? 야, 여기 무슨 수첩 같은 거 있는데? 그거 잘 봐봐. 장인어른이 예전에 거기다 금괴 넣어두고 그러셨거든. 아, 여기 숫자 적혀있네. 이건가? 우와, 열렸다. 야, 그런데 진짜 대박이네, 야. 야, 이거 들고 가는 것도 일이겠다. 금괴 진짜 많네요. 이게 다 얼마야? 그거 한 번에 가져가는 것도 일일 것 같긴 한데 그거 바꾸는 것도 잘 생각해야 해. 금괴가 워낙 많으니까 일부는 환전해야 하고 나머지 일부는 그냥 두든가 뭐 외화로 바꾸든가 해야지. 너무 한 번에 바꿔서 목돈 쥐고 있으면 괜히 탈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거 무거워서 다 어떻게 들고 가냐? 그렇다고 이 짓을 2번, 3번 반복할 수도 없잖아. 게다가 오늘 3일장 마지막 날인데 발인 끝나고 거기 가기라도 하면 큰일이라고. 갔을 때 한 번 해야지. 우는 소리 좀 그만해, 형. 지가 들고 가는 거 아니라고. 차는 어디다 대들 건데? 아까 형 들어왔던 건 아파트 정문이고 그 뒤로 나가면 뒷문이 있는데. 야,
여기 아파트 입구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럼 나 이거 들고 어디까지 가라고? 지금 한두 개 드는 것도 무거워 죽겠구먼. 그럼 내 차 CCTV에 다 찍히게 그 앞에 대놓고 주차하라고? 그게 말이나 되냐? 그럴 것 같았으면 장례식 도중에 형 보러 간다고 하지. 내가 왜 괜히 갈아입으러 가져간다고 핑계대고 나왔겠어? 헛소리 말고 얼른 챙겨서 뒷문으로 나와. 하여튼 무겁고 힘든 건 다 나한테 시키고 그러길래 나는 집 구조도 모르고 이런 것도 잘 모르니까 네가 챙기고 내가 운전한다고 했는데 장례식장에서 뛰쳐나와서 장인어른 집 간다고 하면 누가 그걸 이해하겠어? CCTV에 다 찍히는데 그건 또 어떡하고? 그놈의 CCTV 막말로 재수씨가 신고 안 하게 네가 막아주면 될 일인데 거참. 사람 일을 어떻게 알아. 못 막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아 빨리 나와. 나도 이제 옷 챙겨서 그쪽으로 넘어갈 테니까. 다시 현재. 원래는 제가 혼자 다 감수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일 커지면 좋을 것도 없고 대신에 제가 조금 더 가져가기로 했었거든요. 무거운 것도 제가 다 들었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가 혼자 독박하니까 형량이 너무 무거워지덥디다. 그래서 형량이 너무 무거워지니까 이제 와서 실토를 하시겠다고요? 이게 뭐 거짓말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는 동생이 경찰에 넘어가지 않게 잘 막아준다고 해서 일을 시작한 거지. 저도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진짜 대단한 우애네요. 너무 대단해서 말도 안 나오고 그냥 미친 것 같아요. 아무튼 재수 씨한테는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 뒷날. 당신이 형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다 오해야. 내가 설마 했어. 그래, 생각해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갑자기 아주버님이 왜 범인인가 싶더라. 우리 집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 내가 형이랑 전화를 한 건 사실이야. 근데 당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 장인어른이야. 장인어른이 상을 당한 와중에 내가 그러라고 형한테 시켰겠어? 그럼 그날 왜 아빠네 집에 갔던 건데? 나한테는 우리 집에 갈아입으러 가지러 간다고 했잖아. 그거 형이 말한 거지? 나 그날 장인어른네 간 적 없어. 알다시피 당신 상중이라 갈아입으러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 집에 갔던 거고. 그래, 그거야 경찰에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 내가 돈 좋아하고 아무리 형을 도와주고 싶어도 설마 장인어른 돌아가신 마당에 금고를 털라고 했겠어? 당신 흥분하지 말고 잘 좀 생각해봐. 그래, 그날도 이상했어. 당연히 흥분할 법한 일인데 나만 이상한 여자가 된 것 같이 마냥 흥분했다고. 알아서 다 하겠다고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질질 끌어서 금고 털어가고 몇 달 뒤에나 신고하고. 하마터면 CCTV 자료 전부 유실될 뻔했다고 하잖아. 6개월 단위로 CCTV 자료 지우는데 거의 임박했다고. 나도 정황을 좀 살펴야 하니까 그런 거지. 혹시 장인어른이 다른 데 금괴 보관하고 계신 걸 수도 있는데 집안 시끄럽게 신고하긴 좀 그랬고. 경찰서 들락거리는 거 뭐 좋은 거라고. 그래서 좀 더 확실해지면 신고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정말 어쩜 너무 뻔뻔하다. 그럼 아주버님이 우리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데? 아, 그래. 그건 그냥 형이 물어보길래 알려줬어. 뭐 집 주소 알려주는 게 뭐 대수라고 그걸 숨기겠어. 알려주면서 금고 있는 것도 같이 말해주고 이불보 밑에 우리 아빠가 뭐 잘 숨겨두니까 비밀번호이나 잘 알아보라고 하고? 아니 당신 너무 형 말만 듣지 말고 내 얘기도 좀 들어줘봐.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나 정말 아니야. 변호사 선임해줘. 나 정말 결백하고 억울해. 형이랑 전화한 것도 나고 애초에 집 주소 아는 것도 나니까 나 그냥 걸고 넘어지는 거라니까. 몇 달 뒤. 아니, 새댁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내가 저번부터 찾아왔는데 도통 집에 있어야 말이지. 이번에 집 계약 끝나면 연장할 거지? 아, 네. 요즘 제가 정신이 좀 없어서요. 그런데 연장하면 또 5%나 올려야 하는데 벌써 2번이나 올려서 사실 조금 부담돼서요. 그럼 연장 안 할 거야? 이사 가려고? 네. 어쨌든 여러모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기한 조금 남았으니까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아니 뭐 시간이야 얼마든지 주는데 5% 올려봤자 뭐 얼마나 한다고. 최근에 새댁 돈 좀 많이 번 거 아니야? 그럼 조금 올려도 이게 더 싸지. 이삿짐이며 복비며.
돈 들어가는 거 이것저것 계산하면 이거 올려주는 게 조금 더 쌀걸? 그렇죠. 이삿짐이랑 복비도 생각해야 해서 이것저것 좀 복잡하네요. 제가 돈 벌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래서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니까. 이번에 뭐 로또라도 맞은 거 아니었어? 나한테는 안 숨겨도 돼.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보는 사이도 아니고.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에? 정말 아니야? 왜 저번에 남편이 금괴 몇 개 얻어다가 외화로 바꾸느니 현금으로 바꾸느니 금은방 알아보고 그런 거 아니었어? 제 남편이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응? 정말 몰라? 아우, 내가 잘못 봤나? 아닌데. 이 동네 젊은 사람이 뭐 얼마나 된다고. 새댁네 남편 맞아. 키만 치우고 머리 이렇게 가리마하고 있잖아. 맞지? 아니, 금괴를 어떻게 한다고 했다고요? 내가 이거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저번에 왜 내가 집에 왔었는데 새댁 없었다고 했잖아. 그날도 새댁 만나려고 집에 왔다가 허탕만 치고 돌아가는 길이었거든. 그런데 새댁네 남편이 마침 빌라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새댁네 남편한테라도 물으려고 했는데 한참 통화 중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새댁이랑 통화하는 건 줄 알았어. 통화를 뭐라고 하는데요? 전화 내용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니, 뭐 금고였나? 어디에서 금괴를 몇 개 꺼내면 된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바꾸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뭐 환전을 하든가 현금으로 바꾸든가 한다고 하길래 나는 새댁이 현금 관리하기 힘들까 봐 금괴 넣어놓고 꺼내 쓰는 줄 알았지. 아니었어? 아주머니, 그거 들은 지 언제인지 날짜도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 뭐야.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내가 더 불안하고 그러잖아. 왜? 무슨 일인데? 일단 기억나는 거 좀 다 말해주세요. 제가 일 정리되면 말씀드릴게요. 나는 어제 일도 가물가물해서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 왜 저번에 새댁 상당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금괴가 유산 물려받은 건 줄 알았거든. 이제야 앞뒤가 딱딱 맞아 돌아가는 기분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아주머니. 아니, 말로만 감사하고만 하지 말고 왜? 무슨 일인지 말은 해줘야지. 일단 마무리되면요. 집 계약도 연장할게요. 5% 올리면 되는 거죠? 며칠 뒤. 면회 시간은 30분입니다. 시간 넘어가지 않도록 짧게 끝내주세요.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 언제 나갈 수 있어? 변호사는 선임한 거지? 언제 나갈 수 있냐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또 왜 이래?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형이 다 나한테 뒤집어 씌워서 형량 낮추려고 그러는 거라니까. 나도 피해자라고. 피해자? 어떻게 당신이 감히 피해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 또 어디서 어떻게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오해하고 있는 건지 드러나 보자. 당신 우리 아빠 장례식 하고 있을 때 집에 가라입으로 가지러 간 적 있었지? 그래, 그랬었지. 그때 집주인 아주머니 만났다고 했었지? 그래,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했었어. 근데 그게 왜?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해? 당연히 중요하지. 그 당시 당신이 전화통화하면서 집에 간 걸 집주인 아주머니가 다 들으셨으니까. 금괴 몇 개를 꺼내서 몇 개는 현금화하고 몇 개는 환전을 하겠다는 소리 다 들으셨다고 한다. 아니, 그건... 금고 안에 금괴가 몇 개 들었는지 아주머님이 대체 어떻게 알았겠어? 그렇다고 그 전화를 나랑 했어? 아빠가 금고 열어서 보여준 건 우리 둘밖에 없는데 이래도 발뺌할 거야? 당신이 한 짓이 아니라고? 뭐? 피해자라고? 어디 터진 입으로 다시 말해봐. 아니, 집주인 아주머니가 잘못 들으신 거겠지. 이렇게 대놓고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을 하시겠다? 아주머니가 나랑 통화하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차량 내비게이션에 우리 아빠 집 좌표 찍은 거. 거기 간 적 없다면서. 네가 네 입으로 그렇게 말했잖아. 그게 아니라... 민중의 지팡이를 얼마나 등신으로 알았으면 그렇게 철두철미하신 분이 내비게이션을 다 찍고 가셨어?
CCTV 피해서 가겠다고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 하고. 진짜 기가 막힌다.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사람 하나 등신처럼 만들 생각을 해? 아니 여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정말로 나는 그저... 정말 징그럽다. 이렇게 대놓고 증거 안 내밀었으면 계속 피해자인 것처럼 아주버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일을 벌인 것처럼 몰고 갔을 거 아니야. 어떻게 형제한테도 그럴 수가 있니? 얼마나 더 사람을 바보 만들어야겠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아주 잠깐 눈이 돌아서 그래. 너무 큰 금액을 보니까, 금괴를 처음 보다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금괴를 넘보지 않아도 어차피 아빠가 남기고 간 건데 우리가 다 나눠 가질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참고 그새.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그런데 그 유산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싶었니? 아니, 그러면 처제랑도 놔둬야 하니까. 그게 아까워서? 막말로 우리 아빠 재산에 네가 뭐 하나 보태준 거라도 있어? 제 형 혼자 감옥에 밀어 넣으려고 하고 당신은 입 싹 닫고 나랑 같이 살고. 진짜 당신이란 인간 소름 끼친다. 여보,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변호사 잘 선임했고 곧 이혼 소송도 걸 테니까 위자료나 준비해둬. 아니,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그래도 사위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금고를 보여준 우리 아빠를 배신한 건 당신이야. 그 죗값은 톡톡히 치러야지. 평생 콩밥이나 먹으면서 형제끼리 오순도순 감옥에서 살아봐. 재판을 앞두고 며칠 전. 진짜 경찰관 말대로 상식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네. 경찰서에서는 뭐래? 남편도 공범이라고 하지. 조사해보니까 차량 내비게이션에 우리 아빠 집 찍은 좌표도 있더래. 왜 그날 우리 갈아입을 옷 가져다 준다고 집에 간다고 했던 날 말이야. 그날 간 게 맞더라. 그럼 형부도 공범 맞는 거네 뭐. 그런데 그렇게 아니라고. 진짜 소름 끼친다. 그런데 한사코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정신승리인 건지 뭔지 하도 저러니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억울한가 싶기도 하고. 아니, 증거가 다 나왔는데 자기가 억울할 게 뭐가 있어? 그런 놈도 사위라고 고맙다고 금괴 보여준 우리 아빠가 제일 억울하시겠다. 그것도 맞지. 그래서 형량은 얼마나 나올 거라고 하는데? 집주인 아주머니까지 증인으로 참석해준다고 하니까 뭐 아마 너무 빼도 박도 못해서 형량 최대치 다 받지 않을까? 괘씸죄까지 포함하겠다. 제 마누라랑 형 뒤통수 친 건데 범행 저지른 사람보다 더 나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쳐도 검사가 이건 너무 뻔하고 증거가 명확해서 발뺌할 수도 없을 거라고 하더라. 그런데도 본인은 억울하다고 얼마나 그러던지. 제대로 콩밥 먹일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최고의 판사분이 맡을 수 있도록 해줄게. 재판 당일.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탕탕탕.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집행유예도 아니고 내가 직접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마누라랑 지형 등쳐먹고 뒤통수 친 거에 비하면 15년밖에 줄 수 없는 게 아깝지. 뭘 그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여보. 이미 이혼 도장 찍은 거 잊었어? 너랑 내가 무슨 여보하는 사이라고 그딴 식으로 나를 불러? 아직도 염치가 없다, 정말.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선처해주면 안 돼? 용서해주면 안 돼? 15년은 너무 길잖아. 내가 솔직히 잠깐 눈이 멀어서 그런 거지. 100번 양보해서 잠깐 눈이 멀 수는 있는데 그렇게 치밀하게 다 계획해놓고 내 앞에선 아닌 척 구른 게 괘씸하더라. 지형을 속여 먹은 건 둘째치고 같이 살 부딪히고 산 지 마누라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심지어 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마지막 3일장에. 기가 막힌다, 정말. 내가 이렇게 빌게.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탄원서 좀 써주면 안 돼? 탄원서? 진짜 기가 막히네. 좀 더 형량을 올려달라고 쓰기 전에 썩 안 꺼져?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은행조차 못 믿을 만큼 옛날 분이신지라 금괴를 집안에 보관하시는 게 영 딱해서 남편과 함께 생신 선물로 금고를 사드렸죠. 그런 거 자랑하시는 분도 아닌데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노라며 저희에게 금고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네요.
금고에 눈이 멀어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제 형에게 범행을 실행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쏙 빠지려고 하다가 여러 증거들로 인해서 발뺌조차 못하게 되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집주인 아주머니의 활약으로 더욱 빼도 박도 못하게 법정에 남편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도 청구했고 나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어요. 사람에게 배신당한 마음의 상처는 크지만 그런 놈이랑 더 이상 살부딪히며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아빠가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에서 보험금 노리고 마누라를 죽인 게 결단코 남의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에 눈이 돌면 저런 사람이 무슨 짓은 못할까요? 지금은 정말 평온하게 여동생과 함께 미국과 한국을 왕래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추스러지면 아빠를 다시 뵈러 가려고 해요. 그동안은 뵐 낯이 없어서 납골당에 가는 것도 죄송해 한번 찾아가지도 못했네요. 그럼 황당하고도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